자,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프라인 계신 분들 반갑고, 온라인 계신 분들 반갑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진도를 좀 나갈 건데요.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 지난주 거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 경매에 필요한 플랫폼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를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제 소개는 지난주 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네, 전혀.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네, 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자, 네. 그리고, 지난주도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제 경매 가격들을 낙찰가를 갖다 예측하는 시대에 왔다. 그걸 지금 선도적으로 지지옥션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지난 30년간의 낙찰된 것들을 계산해가지고요, 데이터화 시켜서, 즉, 인공지능한테 이제, 거기 공부시킨 거지. 딥러닝을 하죠, 딥러닝. 공부시켜가지고 자동 낙찰 가격을 생성하는 툴을 지금 지지옥션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플랫폼들도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리고 4차 산업은 이 빅데이터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 공부 안 할래 이런 거 몰라? 라고 얘기하더라도 알아서 가는 시장. 네. 알아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 플랫폼들 접목해가지고, 나는 몰라도, 내는 안 해도,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이에요.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저는, 경매에서도 좋은 물건들을 찾아내시고요,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그냥 옛날처럼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발로 뛰고, 남들은 막 10건, 20건들 막 찾아낼 때 나는 한 건, 두 건 찾아내는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 경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로 좁힐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물건들을 많이 한꺼번에 확대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롭테크라는 개념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쭉쭉 넘길게요. 예,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넘길게요, 여러분. 쭉쭉쭉 한번 넘겨보시고. 미국에 이제 진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동평가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있죠. 미국을 싱글하우스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단독주택 있죠. 예. 단독주택 가격 있잖아요. 단독주택. 미국의 단독주택을 클릭만 하면은 가격이 딱 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인구의 이 진로라는 진로가 미국에서 1등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직방 되겠죠. 그죠? 네이버나 직방.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진로에 제공해주는 단독주택 가격을 찍으면 나오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계약한대요, 그냥. 특별히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없이 찍어서 나오는 금액 그대로 그냥 매도인도 팔고 매수인도 산대요, 그냥. 그 10명 중 8명 정도가 그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한답니다. 그 자동평가 모형을 가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그랬죠. 당연히 진로도요. 근데 점점 이런 시장들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왜 데이터가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금액대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시세랑 비슷하게 가니까 고객들도 그냥, 여기에 가격이 맞아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오픈도어라는 회사에서 오픈도어.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한테 부동산 물건을 내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팔아줄게. 근데 2달 동안 우리가 팔아보고 안 팔리면 우리가 이 물건 대신 사줄게. 이해되시겠어요? 그걸로 뜬 회사예요. 오픈도어라는 회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진로하고 오픈도어가 결합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죠? 여기다 내놓지 않을까요? 네, 물건 내놓는 순간, 그죠? 네. 돈은 어떻든 확보되는 거니까 2달 안에 팔리면 땡큐 베리 마치고 안 팔리면 자기들이 사준다는데. 그죠? 네. 요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진로도 똑같이 오픈도어랑 마찬가지로 아예 진로는 자기들이 사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사서 아예 자기들이 재판마를 해버려요. 이 진로라는 애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휘청되고 있어요. 이 회사가요. 약간 휘청되고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경매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 시장도 이런 거대 기업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플래닛처럼, 자, 보세요. 플래닛처럼 여기 자동으로 가격을 산정시켜서 보여주는 플랫폼이에요. 자동 가격 산정 프로그램. 여기서 봐야 되겠구나. 보시면 공간의 가치는 토지, 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상가, 오피스텔까지 가격이 나온다고 해요. 클릭하면. 이해되시겠어요? 나집 사랩도 요만큼 나온다는 밸류 쇼핑도 클릭하면 이 금액 클릭하는 순간 금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기에 부동산 플래닛 기억나시죠, 여러분? 일주일 지났는데 다 까먹고 그러진 않으셨죠, 그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해주는 플랫폼들이 이제 부동산 플래닛은 토지하고 건물만 해주는데, 밸류 쇼핑은 토지, 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상가, 오피스텔까지 다 나온다고요, 클릭하면. 그리고 랜드북은 토지, 빅밸류는 연립하고 다세대, 하우스머치는 연립 다세대, 리치고는 아파트.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세를 산정해주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들이요. 나중에 참고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플랫폼들을 꼭 들어가서 보세요. 나는 토지한다, 나는 상가한다, 건물한다, 아파트 한다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 들어가서 각자의 가격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가격이 좀 더 정확한지, 그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아파트는 솔직히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같은 주택, 그리고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토지죠. 그렇잖아요. 왜?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평가를 해주는 건데,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평가를 하는데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 결론을 내드리면 들으세요. 토지는요, 밸류 쇼핑입니다, 밸류 쇼핑. 토지 가격은 여기만큼 정확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토지는요. 클릭하는 순간, 토지 가격이 나오는데, 클릭이 아니라 이제 번지수 입력하는 거죠. 토지 가격을 평가해 주는데, 제가 수많은 토지 플랫폼들 가격 평가해 주는 걸 봤는데, 여기가 제일 정확하더란 얘기죠. 네, 여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경매 낙찰 받으실 때, 시세 파악하실 때, 이제 주변 시세, 이 녀석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돼요. 이 녀석을 가지고. 그리고, 땅야도 잘돼 있던데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고. 땅야는 클릭하면은 예측 시세라는 걸 안 만들어주잖아요. 땅야는 이제 거래된 시세를 보여주는 거고, 밸류 쇼핑은 거래된 시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거래되지 않고, 현재 시세, 현재. 또 거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얼마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를 찍어준대, 지금 현재 시세. 네, 밸류맵이랑 틀립니다. 네, 밸류맵하고 밸류 쇼핑은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네. 밸류라는 의미가 이제 가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요, 용어 자체를요. 그래서 밸류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 빅밸류, 그죠? 밸류맵, 밸류 쇼핑, 그죠? 그러니까 밸류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가치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다시요. 설명드리는 거는 이미 거래된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된 거는 가격 리스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 거래됐다고. 그게 아니라 한 번도 거래 안 된 땅. 이해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거래가 되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거래된 땅. 이런 것들은 현재 시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재 시세를. 그 현재 시세를 얘네들은 클릭하면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여기라고요, 다. 네. 쉽게 말하면, 리치고 같은 경우, 여기 리치고지, 리치고. 리치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를 보여주는데, 다른 데는 다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얘만 아파트가 다 찍어놨잖아요. 왜? 얘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까지 보여주거든요, 가격까지. 앞으로 6개월 뒤에 얼마 될 거야? 1년 뒤에 얼마 될 거야? 2년 뒤에 얼마 될 거야?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까지 보여주는 플랫폼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료예요, 여러분. 대부분 유료. 네, 대부분 돈 내야 되는 유료예요, 유료. 유료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알려드린 밸류 쇼핑 이런 것들은 무료고요. 플래닛도 무료. 회원가입만 하면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무료가 섞여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형태에서 공간의 가치랑, 공간의 가치랑 리치고를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가 아마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만 대부분 유료고, 나머지는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데, 리치고에서는 이 미래 가치를 보려면 돈 내라 그러거든요. 유료로. 예. 근데,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저도 수업 때 항상 그걸 많이 알려주는데. 나중에 제가 리치고 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또 무료로 보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알면 돈을 안 내고 본데, 이게 유료로 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료로? 연간 150만 원요. 네. 1년에 150만 원이거든요. 보다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을 받으시면, 다양한 플랫폼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플랫폼만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플랫폼만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거 쭉 보다가 그게 틀리든 맞든 그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유료로 전환하면 결국에 그쪽에서 돈 내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 군데를 알게 되면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죠. 더 좋은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유료로 제공하지만 여기서 무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같이. 그거 한 개만 배워 가셔도 여러분 비용은 이상의 가치가 나와요. 보시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프롭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엄청나죠? 예. 이게 수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 유튜브 앱에서 여러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미스고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미스고. 그게 경매 앱이거든요, 여러분. 미스고라고 하는 경매 앱이 있어요. 경매 앱. 경매 앱이 있는데, 그 미스고라고 하는 경매 앱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지옥션처럼 클릭하면 낙찰가 예측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우리 경매 쪽에서 조금 뜰 앱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뜰 거예요. 아마 그 분석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면서 낙찰 예측 가격까지 싹 다 나오게 만들어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는 대부분 그냥 일반 부동산 쪽 플랫폼들이니까 제가 경매 플랫폼들을 뭘 추천해줄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미쓰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시간 되면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쪽이죠. 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끝내고 거의 대부분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컴퓨터 켜시고 예, PC 한번 켜보실래요? 컴퓨터? 네.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예.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PC를 켜고요. 일단 중요한 거 여러분 무조건 구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글. 자, 스마트폰에서도 구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스마트폰에서도 구글로 들어가야 되고요. PC에서도 구글로, 죄송합니다. 다시. 크롬.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 하는 게 3개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 둘, 3개 있죠, 그죠? 요즘에 이건 안 쓰고, 이거 2개를 쓰는데, 이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들어가라고, 이 녀석요. 이해됐죠, 여러분? 이걸 들어간 얘기고, PC에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크롬. 이해됐나요? 이걸 들어가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크롬을 들어가서, 그러면 크롬을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구글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검색하냐면, 구글 바드라고 검색해보세요, 구글 바드. 구글 바드라고 검색해보세요. 바드. 구글 바드라고 해요. 구글 바드. 이걸 왜 크롬에서 얘기하냐면 구글에 로그인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유튜브를 엣지로 한다 그러면 엣지로 하셔도 돼요. 즉 뭐냐면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지. 로그인. 그러니까 엣지에서 로그인되어 있다 그러면 엣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대신에 구글로 먼저 구글 바드라고 검색에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크롬으로 로그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롬으로 들어간다도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로그인이. 이해됐죠? 네, 구글로 로그인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라고요. 예. 유튜브 보시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됐죠?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은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PC는 엣지가 됐든 크롬이 됐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들어가면 뭐 동의하라 그러고 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동의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엄청 좋은 거니까. 다음번에 한 번만 동의하면 안 물어보니까, 한 번만 동의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동의한 다음에 그냥 이 화면이 나오면 돼, 이 화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나오면 돼, 이 화면. 이렇게 생긴 화면만 딱 나오면 돼요. 뭐뭐뭐 동의하라고. 혹시 안 된 분 계시면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제가 빨리 가서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뭔가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분 계시면은요. 꽤 계시구나.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은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꼭 여기가 이 화면이 나오도록 해보세요. 스마트폰도 간단해요. 스마트폰 간단하니까.